오늘은 2025년 2월 19일입니다. 그 저번 주에 이어서 그 벨만 방정식을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그 좀 세팅이 어려웠던 게 그 argmax를 써야 되는 상황을 좀 상정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뭔가. 뭐 다변수로 그냥 미분에서 0 되는 그 값으로 그냥 찾으면 안 되나 싶기도 했는데, 네, 전 이게 조금 어려워서 좀 계산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보드, 예. 화이트보드인데, 지금 화면 공유 뭘로 되고 있나요? 화이트보드 제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 혹시 그 밑에 그것도 보이나요, 지금? 딱 화이트보드 보이나요? 네, 화이트보드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갑자기 복붙이 안 돼가지고, 화이트보드가 제가 알던 거랑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맨날 보는 그거네. 예. 아, 네네. 뭔가 좀, 네, 된 것 같아요. 저기요. 어, 그래서 이게 별만 방정식이고, 그러니까 대충 그 티texto 상황에서 넣어봐서 되긴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할 때 저거 그냥 밸류 펑션을 그냥 걸어뒀거든요. 그냥 한 개 놓여 있거나 두 개 연속된 거 놓여 있거나 세 개 연속된 거 놓여 있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맥스라는 게 조금 계산이 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정확히 맥스를 찾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계산이 돼가지고 뭔가 좀 유의미한 계산 세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유의미한 세팅이 되려면 적어도 한 이변수 이상의 이렇게 뭔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 중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럼 서재영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하신 예시로 같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예. 막, 네. 일단 그때 아 아닌가? 저거 잡은 게 트레이드 오프 이게 페이 오프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 있는 거 좀 꺼내보겠습니다.
아, 이거 그래서 잡았던 게, 한- 여기에 하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때 이 페이오프, 네, 이 페이오프 잡았을 때 이거를 그냥 진짜 아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 그냥 0.3이고, 그러니까 이거 또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요렇게 두 개 연속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한 0.6이고, 만약에 이거 세 개 다 연속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0을 주고, 그러니까 페이오프 이렇게 주고 계산을 했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밸류 펑션을 뭘로 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일단은 좀 리커시브하게 적으려고 하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적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페이오프니까 상관이 없나요? 음, 나 밸류를 뭘로 줬지? 이제 와서 그러니까 밸류 펑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었어가지고. 한번 좀 경우의 수를 줄여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약간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돌이 놓여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놓고 뭐 이러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뭐 하나만 지워서 어, 뭐 이 정도 세팅에서 한번 그 다음이 이제 검은색이 둬야 되는 건데 각각의 어 액션들은 이제 여기에서 각각을 음 1, 2, 3, 4라고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남은 수가 이제 여기니까 이제 액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기에서 여기에 두거나 여기에 두거나 여기에 두거나 여기에 두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때 그러면은 이때 밸류 펑션의 값을 고르려면 음 이때 이제 그 이런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뭐 그냥 일단은 얘도 이제 밸류 펑션이 이렇게 있을 텐데 정확히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있을 텐데 얘를 전부 다 이제 땡겨와야 되는 게 리커시브 하다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땡겨서 이때 페이오프와 같이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서재 선생님이 계산하신 페이오프에 따르면 지금 근데 이게 사실 흑과 백 둘 다 있어가지고 사실 좀 더 뭔가 고민하기가 어려운 거 같거든요. 왜냐면 흑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백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 밸류 펑션 자체를 누구 기준으로 매기냐도 좀 굉장히 좀 헷갈리는 스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강화 스텝에서는 아예 그 바둑판을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흑은 흑대로 백은 백대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냥 페이에포를 딱 내 것만 도는 거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제가. 음. 얘를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경우에서 만약에 흑이 이 여기를 막지 않으면은 이 4번 자리를 막지 않으면은 이제 다음번에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선택지는 여기거나 어, 네. 아니면은 뭐 여기거나 여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러면은 이제 그 끝인 거잖아요. 이 다음 스텝은 없는 거니까 얘가 마지막 스텝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다시 뒤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서정 선생님이 두신 대로라면 페이오프가 1이 되는 여기를 이때 4번에 두는 거를 4번에 두는 거니까 뭐 여기를 S1이라고 한다면 S1 4는 1 이렇게 되는 이런 페이오프를 얻는 선택지고 여기에서는 두 줄씩 되는 게 음, 페이오프를 어떻게 이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는 여기도 되고 이제 여기도 이제 되니까 사실 얘도 땡겨오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이때 각각의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선택지에 대해서 각각 그러니까 뭐 페이에프는 여기는 0.7이라고 합시다. 그래 두 개씩 있는 거니까 여기는 페이오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7번 자리 된 거죠. 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둔다면 음 그래서 이제 TXA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걸 생각하는 거니까 밸류 펑션도 같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음 이때는 뭐 게임 이겼으니까 같이 1이라고 둬야 되나요? 근데 저 밸류 펑션도 저희가 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강학습에서는 사실 이 밸류 펑션도 찾아야 되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 세팅을 안 해놓고 가도 그냥 뭐 무작위로 어떻게든 줄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는 좀 세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때 그 막 약간 지금 알파고 제로 세팅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냥 노트를 보고 올까? 저거 이기면 그거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네, 리워드 기준으로 땡겨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잠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던지를 두지 않았네요. 여기선 사실 밸류 펑션도 같이 찾는 문제다 보니까 처음에라고 생각하고 그냥 밸류 펑션을 모든 스테이트에 같은 값을 주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가 뭔가 찾아야 되고 벨만 펑션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면은 어차피 초기 값을 그냥 다 똑같은 가중치를 줘도 한 스텝만 돌리면은 좀 더 유리한 거에 돌아올 것 같은데 음.
여기에서도 사실 다음 걸로만 정의된다고 적혀 있고 V의 정확한 형태가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저게 둘이 같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같아도 음,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케이스인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거를 평가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승리에 얼마나 가까울지고, 네. 그러니까 페이오프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좀 이길지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음, 근데 좀 음, 계산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구체적인 생각보다 티테토도 어렵네요. 이 구체적으로 뭐 계산하고 싶은데 음, 그 리워드를 어떻게 주는지가 좀 애매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뭔가 아무리 그 돌이 많이 이어져 있어도 결국 세 개가 이어지면 1인 거고 아니면 0인 거에 가까우니까. 음. 여기서 그러면 리워드만 주고 이제 사실 여기에서는 뭔가 확률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아니면은 백돌 기준으로 본다면 흑돌을 랜덤하게 둔다고 생각하고 남은 자리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돌에만 보면은 어떻게든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파고 제로 세팅이랑 비슷하게 각 게임이 진행됐을 때 스테이트는 잘 모르겠고 이기면은 100이 이기는 상황이면 1, 이제 무승부면 0,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 뭔가 이런 식으로 두고 뭐 베타를 뭐 2분의 1 정도로 둔 다음에 하면은 각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은 100이 이긴 거니까 지금 1에 1의 리워드를 받는, 그래서 밸류 펑션도 이때를 S2라고 두면은 1, 1 이렇게 나오는. 이제 여기 뒤에 같은 경우는 아직 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갈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또 나오고, 그래서 흙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두는 경우와 이제 이렇게 두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여기는 뒤로 가도 이제 무승부니까 0이 나오고, 여기서 0에다가 2분의 1 해도 다시 0이 나오니까 이때 얘를 뭐 BS4 이런 식으로 이제 둔다면은 여기는 이제 BS3라고 이렇게 두고, BS3는 제가 일단은 페이오프를 그럼 고려 안 한다는 거니까 이제 사실 100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아, 자꾸 그러면은 VS3에다가 맥스하고 이제 사실 여기에다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페이오프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죠? 2분의 1에 V4, 뭐 실제로는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또 0이 되는 거고, 0위에서는 마찬가지로 S3에 뭐 프라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BS3에 3는 이제 2분의 1의 VS4고, 여기에서는 이제 100이 이기는 거니까
S4에 여기는 프라임을 또 이렇게 둬야겠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판 같은 경우는 2분의 1로 평가를 하는. 그럼 이제 다시 이쪽 바둑판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흑돌이 두는 차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흑돌이 어디에 두냐, 2분의 1 확률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흑돌이 만약에 무작위로 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S3 3 프라임. 그러니까 여기로 갈 확률 2분의 1, 여기로 갈 확률 2분의 1 해서 이때 이 스테이트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뭐 S2에 2 프라임 뭐 이렇게 두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을 구해서 이제 또 여기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밸류가 존재할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A1, A2, A3의 선택지에 따라서 이 첫 번째에서 이제 각각의 갈 수 있는 경우를 저희가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밸류 펑션이 가장 커지게 되는 애를 고르면은 여기인 것 같고 그럼 그때에서 또 할인하면은 여기도 2분의 1로 평가되는 것 같고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흑백이,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 흑백이 네.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 밸류 펑션이 V 하나인 게 아니라 V 흑, V 백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네. 그런 원래라면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강학습을 이제 해야 된다면 이제 흑다로 백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흑다로 백다로 하면은 뭔가 다시 좀 해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흑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흑에서도 이제 초기에는 2분의 1, 2분의 1로 그냥 폴리시가 결정이 되어도 결국에는 흑도 나중에 이기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흑도 이기려고 생각하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이제 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동시에 계속 옵티마이징 하는 문제는 손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흙이 남은 공간에 랜덤하게 둔다고 하면은 평균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고 그 2분의 1로 두면 편해서 좀 계산 편의성을 위해서 좀 이렇게 세팅하고 계산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아니면 좀 더 사실 쉬운 세팅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아메리칸 한 2기간 이항 옵션 정도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그 이제 이동사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때 콜 옵션을 팔지 말지를 그 시점で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액션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은 유로피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액션이 주어지지 않는 세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왜냐 상대편이 없다 보니까 음, 그걸로 좀 같이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음, 음, 음.
제가 공유를 여기다 줌에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채팅창에다가 올리면은 어떤 다른 분이 여기서 태블릿에서는 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이미지 파일 올라왔군요. 네. 올려주셨네요. 이 그래서 선물이, 네. 이 선물이 그 저희가 아는 그거 맞나요? 그러니까 약간 미래를 보고 내가 살지 팔지 결정하는 그 선물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문제 제가 제가 지금 공부하는 시험은 사실 기출 문제인데 이거 풀면서 이게 사실 문제 푸는 방법은 또 다른 거긴 한데 이제 이거인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이번 문제 정도를 보시면 간단하게 그 좀 언급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냥 어, 아니, 뭐 제가 설명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옵션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T 시점 이후에 이제 기초자산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5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는 행사 가격이 49라 그랬으니까 2개월 뒤에 이제 49원에 원 달러 아무튼 49원에 팔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제가 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콜옵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55원 이렇게 이양 모형이어가지고 다음 시점 1개월 뒤에 이 주식 이 선물이 55달러가 될 수도 있고 45.45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49달러에 2개월 뒤에 팔 수 있는 거여서 한 번 더 가면 60.5달러 뭐 이렇게 50달러 뭐 41.32달러 이렇게 2개월 뒤에 제가 49달러에 팔 수 있는데 49달러에 팔면은 만약에 두 번이나 올라서 이때 팔면은 제가 10.5만큼의 일종의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1달러만큼 이득을 보는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제가 이 콜옵션을 선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0달러 이렇게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이 권리는 얼마냐? 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 콜옵션이라는 게 이제 유로피안 콜옵션이랑 아메리칸 콜옵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 유로피안 콜옵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무조건 2개월 때만 그 살지 팔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격을 보고 이때 돼서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세팅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아메리칸 옵션이라는 거는 제가 이 시점마다 그 이 콜옵션을 팔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행사를 할지 말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유로피안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밖에 제가 사고 그 행사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없는데 아메리칸 옵션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도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A1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정확히는 A1이랑 A2가 이렇게 있으면 A1은 행사한다가 이제 되겠고요. A2는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스테이트마다 이제 제가 살지 팔지를 정하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좀 벨만 이퀘이션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좀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할 때 어 1개월 시점에서는 2개월 전 시점 거를 미리 보고 이제 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여서 좀 같이
잠깐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좀 구체적으로 세팅을 한번 잡고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잠시만요. 저희 그래도 그 노트 혹시 그 저희 연희수 그 알파고 제로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아니면 밸류 펑션의 정의 이쪽 부분이랑 폴리시의 정의 한번 올려줄 수 있나요? 어, 오히려 세팅 자체는 그 좀 그 이동 선생님이 올려주신 거죠, 이거. 그 옵션 아래에 있는 거. 아, 네, 밑에 옵션 올렸습니다.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이 뭔가 벨만 이퀘이션이랑 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서 가져온 거긴 한데. 근데 그 사실 정수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그냥 일반화된 세팅이라서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음,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는 책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세팅을 하지 않고 좀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고민인데 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S0 뭐 이런 식으로 잡고 보통 올라가는 거를 곱하기 U로 이렇게 쓰고 이제 내려가는 거를 곱하기 D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은 이 시점에 대한 게 스테이트에 고려가 돼야 되나 싶은데 뭐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를 S1, S2, S3, S4, S5 하고 음 액션도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잡는 부분이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만 잡으면은 문제 없는 거, 네, 문제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음, 근데 이거 스테이트 스페이스 잡으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S1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S3 스테이트를 표현하려면 업업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S3 스테이트를 만약에 표현하고 싶으면은 네, S0로부터 업이 한번 결정이 됐고 네. 또 S2로 이렇게 업이 한번 결정이 돼가지고 이 S3는 결국 U 두 개로 표현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사실 이 SJ를 보통 가격이라고 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씁니다. SU 제곱 이렇게 쓰는데 제로. 근데 이게 사실 액션을 하려면은 이거를 어떤 순서상처럼 생각을 해야 되나 싶어서요. 근데 각 시점에서 행사할지 말지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쌍이 잡혀야 되나 싶어서 왜냐면은 이제 각 시점마다 다 행사를 할지 말지 정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상처럼 잡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은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게 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수줄이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것들을 대충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자 할 때는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음, 그래도 뭐 어,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 그래도 이거를 좀 혼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가격처럼 생각은 하지 않을게요. 가격처럼 생각하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음, 그러면은 제가 행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네,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S1에다가 A2를 하게 되면은 이제 둘 중 하나로 S3 혹은 S4로 가게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하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희가 그 액정 네, 넘어갈 때 네. 보시면 여기 T 함수 썼는데 약간 요거처럼 표현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금 어디야? 아, 벨만 방정식 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 좀 저 위키피디아 세팅을 생각한다면 제가 S1에서 그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다시 S1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게 결국에는 행사를 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어디선가 이제 사실 나가는 스테이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제가 만약에 S0에, 근데 이게 랜덤, 랜덤 변수가 돼버려서, 액션, 그러니까 이제 틱택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액션을 하면은 그 넘어가는 다음 스테이트가 이제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둘 중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이 T로 가는 부분이, 음,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이 T라는 게 함수라기보다는 조금 테이블로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S1에서 A1을 네, 선택했으면은 네. 그러니까 S3로 가고 TS1에서 A2를 선택했다면 이거 50인 S4로 가야 되고 좀 이런 테이블로 표현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 옵션 세팅상,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제가 뭔가 행사를 하지 않기로 이제 A2로 결정을 했다면 S3로 갈지 S4로 갈지가 사실 이제 랜덤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일종의 랜덤 변수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T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일종의 테이블로 선택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1에서 음, A1, A2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있는 값은 뭘 넣어야 될까요? 여기를 A하고 S라고 하고 뭐 테이블러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제가 행사를 한다면 이제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워드 받고 탈출하면 끝인데 음, 수학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되게 잡는 게 어렵네요. 약간
근데 저기 저 행사라는 단어랑 네. 판다라는 단어랑은 지금 다른 건가요, 지금? 이제, 네, 좀 다른데, 여기서 매수, 매도랑 이제 행사라는 거는 살짝 다른데, 이 매수는 그냥 말을 한 대로 제가 이 콜옵션을 콜옵션이라는 거를 이제 사는 행위고요. 콜옵션을 산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2개월 뒤에 저 49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산다는 거고, 이 권리가 있으면 제가 이 권리를 행사해도 되고,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매수는 했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거를 하고 싶었냐면, 그냥 이런 거였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권리를 이제 V로 이제 해서 표현을 한다면, S3일 때는 S3일 때는 어 이제 60.5에 빼기 49에서 11.5만큼의 이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S4에서는 이제 50 빼기 49니까 이제 1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50달러가 거래되는 거를 49달러에 사면은 바로 이제 팔 수 있으니까. 제가 뭔가를 팔 네, 파는 49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 말이 좀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50달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49달러에 사서 이제 팔면 1달러의 이득을 얻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1 같은 경우는 그 여기에서 이제 사실 이 S3랑 S4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를 한다 만다가 사실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끝이 서서 괜찮은데, 이 S1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행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55 빼기 49다 보니까 A1을 했을 때는 이제 6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행사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하게 된다면 둘 중 하나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여기에서 확률은 안 나왔는데, 음 그냥 대충 2분의 1로 할게요. 원래는 뭐 다르게 확률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2분의 1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제가 그럼 미래에 가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2분의 1 확률로는 11.5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제 2분의 1 확률로 또 1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제가 행사할지 말지를 이 VS3와 S4를 고려해서 다시 VS1에서 이제 맥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AI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당장 돈 벌고 뜰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지금 A1을 S3에서 A1을 고른다면 S1에서 A1을 고른다면 당장 이제 6원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러면 어차피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없으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A1을 고르게 되면 마지막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뭔가 없고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뭔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A2를 고려하게 된다면, S1에서 A2를 고려하게 된다면 이때는 치해지는 여쪽이 뭔가 당장 얻는 건 없다 보니까 여기가 빵이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 확률로 V S3 일종의 기대값처럼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이팅의 표현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6달러는 1개월 뒤에 이제 이자가 어느 정도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이험 이자율을 준 건데, 뭐 그 세팅은 지금 고민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게 되면은, 이 옵션의 가치, 이때 가치를 또 구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동을 아래에서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VS2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S1이랑 VS2를 한다면 결국엔 VS0까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쪽 부분에 대한 이 벨만 이퀘이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좀 말했듯이 좀 이게 수학적인 세팅이 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하려다 보니까 수학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해를 하고 좀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여기 위키 페이지에 있는 그 베타에서 그 여기 밑에 있는 식의 베타로 나오는 게 여기 올려주신 문제에서 그 무위험 수익률로 아, 맞네요. 네, 네,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베타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베타는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오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되게 0부터 항상 1 사이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타당한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쓰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9917로 할인하는. 그래서 이제 구하고 또 구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사실 벨만 이퀘이션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동욱 선생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 같아요. 아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여기가 아까 전에 구했던 뭔가 기대값을 여기에서 이제 선택하는 부분인 거죠. 맞나요? 아, 그 위에 있는 거는 제일 위에 네. 있는 거는 그 유러피안 음, 옵션이고요. 네, 아래 있는 게 이제 아메리칸 옵션인데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거 어쨌든 그 최종 시점에서 그 받는 페이오프 뭐 밸류 리워드는 같은데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유로피안 옵션은 어 그, 네, 중간 단계에서 뭐 유로피안 옵션은 무조건 이제 그 맥스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끝에서 얻을 수 있는 이게 페이오프의 음, 양인데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당긴 것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아메리칸 옵션이면 이제 여기에 그 중간에 그 만기가 안 돼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맥스가 붙게 됩니다. 해서 그 제가 봤던 책에서는 위의 식이랑 똑같은 이 식을 그 벨만 이퀘이션이라고 한다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자세한 세팅은 안 나왔었습니다. 확실히 예, 좀 이게 좀 더 수학적으로 뭔가 보기 깔끔한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PQ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위험 중립 확률로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약간 이 US와 이 DS 이 부분이 제가 방금 올라갔을 때와 내려갔을 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예, 뭔가 이렇게 적긴 좀 그런데 좀 그 다음에 얻게 될 가치다 보니까 이 VS로 좀 적기가 저기가 이제 이 식에 따르면은 VS 뭐 XX 뭐 말이 좀 꼬이는데 이렇게 적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음, 앞에 있는 1 플러스 R이 좀 베타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여기서 그 현재 그 페이오프는 GS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당장 옵션을 행사했을 때 얻는 권리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틱택토랑
틱택토보다 쉬운 점은 그냥 단순히 그 각 기마다 이제 제가 선택하냐 마냐 약간 이런 것들이 틱택토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좀 더 여기에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제 틱택토 같은 경우는 이 두 플레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뭐 흔히 말하는 내시 균형 뭐 이런 걸로 그냥 정해질 것 같은데 이제 상대방 수가 뭐라고 해야지?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두 개의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에서 좀 더 헷갈리는 것 같고 이제 아메리칸 옵션 같은 거에서는 그 스토캐스틱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스테이트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내 액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지금 있는 배만 이퀘이션과 약간씩 어긋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제가 X0 상태에서 A0를 하면은 어떤 스테이트로 무조건 뭔가 되는 것 같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이왕 아메리칸 옵션 같은 데서는 결국에는 이 어느 스테이트로 가는지가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다른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네, 확신이 없긴 하지만 네네. 결국 저희가 이 옵션 프라이싱 하는 게 그 공정 가치를 구하는 거면 꼭 그 어디로 어쨌든 위험 중립 확률로 땡겨오면 그 어쨌든 그 미래 페이오프가 확정 그러니까 어쨌든 이 뭐 위험 중립 척도로 기대값을 한 이거는 결국에는 그 스토캐스틱은 음, 아니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아, 왜냐면 실제 그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랑 그 옵션의 페이오프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쵸.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위험중립 수익률로 할인하면은 어차피 다 그 안에서의 변동성은 무시가 되긴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뭔가 봤었던 거에서는 그 약간 저 V 대신에 그 익스펙테이션이 들어오는 경우를 좀 더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이제 옵션 계산하는 거에서 이제 확률 계산이 좀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시는 뭐 이런 거 같고요. 어, 제가 방금 올린 게그 P tilde랑 Q tilde가 결국 그 막 딴 데서 온 값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R이랑 그 U랑 T로 구해지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결국 그 US 주어졌을 때 이 그 V라는 함수가 딱 정해지고 뭐 P 물결이나 Q 물결 같은 것도 어쨌든 U랑 D랑 R 다 주어져 있는 세팅이니까 그래서 네, 확정적인 페이오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렇게 보니까 페이오프 자체는 그쵸 사실 음, 오르든 내리든 어차피 페이오프는 주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
맞는지 모르겠네. 사실 저희가 네, 결국엔 그 벨만 오퍼레이터 저걸 알아야 되는데, 네, 벨만 방정식, 이렇게 풀 수도 있겠던 알겠는데, 네. 아직도 이 벨만 오퍼레이터가 여기서는 도대체 뭐 어떤 건지 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아, 맞아요. 여기서는 배만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좀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여기에서는 뭔가 업데이트가 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픽스드 포인트를 이미 계산해놓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뭔가 당연히 더 업데이트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광학습이라고 하면 결국 이거를 이 밸류 펑션이랑 폴리시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오퍼레이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다른 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좀 아까 전에 이동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확정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어, 저 약간은 틱택토가 확실히 좋은 예시인 거는 같긴 한데 이게 또 그냥 막상 손으로 계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서 음, 사실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좋은 것 같은데 저그 술 취한 딱정벌레 그거 보고 있었는데, 그 술 취한 딱정벌레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그, 가는 거 덮는 거 그런 문제였네. 저 여기 술 취한 그러니까 여기 뭐, 이 점에서 저 점 어떻게 가는 거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오히려 뭔가 무슨 문제죠?
아, 그람들 밴드. 음. 이 밸류 펑션을 뭔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데 좀 애매하네요. 그 랜덤 워크 이거면은 밸류 펑션을 그 할 수 있지 않나요? 랜덤. 음. 좀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저는 지금 좀 싱글 암드 밴딧 뭐 이런 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같이 봐볼까요? 아, 차라리. 그래서 그 좀 강학습 이쪽 보면 좀 멀티함드 밴딧 이런 식으로 이제 챕터를 시작하는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좀 멀티함드는 잘 모르겠고 좀 싱글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드 밴딧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어떤 레버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두 가지 액션밖에 없는 뭐 당기거나 뭐 가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 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행동을 플레이 혹은 이제 그 퍼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멈출 수 있는데 그 그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는 그 어떤 다른 스테이트로 이동하거나 리워드 주는 거는 그 뭐 예제마다 좀 다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제가 그 퍼스를 눌렀을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의 스테이트를 그대로 돌아가거나 돌아가고 그다음에 리워드는 항상 0인 어떤 스테이트에서 멈추더라도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선택이 좀 가장 좋은 선택이냐, 그리고 인피니티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거는 그냥 t가 무한한 스텝이 있을 때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시스템마다 디스카운트 이제 베타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는 이 파이가 아무래도 폴리시를 의미하는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뭐 S0일 때 처음 시점에서 이제 제가 처음 시점에서의 폴리시와 처음 스테이트가 어딘지 주어져 있다면 이제 그때 가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가 그 이제 이 ST 파이는 제가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때 어떤 폴리시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리워드, 그다음에 이제 발생한 시점마다 할인하고 이제 그런 모든 가능성을 익스펙테이션한 이제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아래 있는 거를 이제 사실 같이 보려고 일단은 어디서 긁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같아요. 이 RDW가 뭔지 몰라가지고 좀 고민하다 가져왔는데 이게 리워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 스테이트에 있을 때는 이제 100분 그 플레이를 누르면은 100분의 99 확률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고 이제 마이너스 1만큼의 페널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00분의 1 확률로는 이제 스테이트 2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테이트 2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에서 계속 빙빙 돌아가지고 이제 그 플레이를 얻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고 리워드도 10으로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폴리시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테이트 2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플레이만 계속 누르면은 이제 돈이 리워드가 계속 들어올 테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좀 되게 클리어한 것 같은데 이제 1번 스테이트 쪽을 이제 같이 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어? 그래서 뭐 2에서는 네, 저도 이 아래쪽 여기까지 읽다가 갖고 모여가지고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 있는 식에 따라서 저희가 스테이트 2번에서 이제 어떤 플레이를 누르는 그런 폴리시를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2번에서 왔을 때는 정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은 계속 플레이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 부분이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벨만 방정식인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여기가 다음 시점에서 모든 가치가 고려된 앤데 어차피 2번에서 시작하면은 뭐 다음 스텝도 2번으로 가고 뭐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가 벨만 이퀄션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서는 당연히 뭐 플레이보다 좋은 건 없다. 뭐 할인율에 상관없이 2번보다 좋은 건 없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폴리시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폴리시가 좀 더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폴리시를 생각할 때는 이게 정의역이 액션 곱하기 스테이트인데 네. 그럼 총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오케이 투일 때는 플레이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률 함수를 1, 0으로 주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일 때는 플레이인 거에서 1 주고 아닌 경우는 0 주고. 그럼 이제 과연 이 스테이트 1에서는 어떻게 줘야 되냐? 뭐 그게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테이블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스테이트는 두 스테이트에서 다 이제 플레이를 고르는 그런 경우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마이너스 1만큼의 페널티, 당장 받는 리워드 페이오프하고,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이 줌이 있는데, 이, 이 마이너스 1이 F1, 그다음에 플레이 해서 받는 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확률에 따라서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두 베타를 곱한 다음에 여기서는 값만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로 100분의 99로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뭐야 또 적을 필요 없죠. 그다음에 100분의 1 확률로는 이제 다른 스테이트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총 그 폴리시 이제 두 스테이트에서 둘 다 이제 플레이하고 버스하고 이제 1일 때 2일 때에서 둘 다 이제 확률을 1,0으로 주는 경우에 이제 그때 밸류 펑션 스테이트 1의 초기 시점이 스테이트 1일 때 밸류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위에 있는 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서 2일 때 플레이하는 거를 구해놨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등비급수로 그냥 계산한 거 대입해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네요. 이번에서는 어차피 이게 확정인데 이번에서는 확정인데 1번일 때는 또 여기도 0, 1 멈추는 뭐 그런 거를 고려하는 것 같아서 좀 이거는 그냥 할인율에 따라 달라져 있네요. 근데 이것도 벨만 오퍼레이터로 뭔가 폴리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벨만 오퍼레이터가 이제 컨트랙션 맵 디어러에서 사실 연속함수 t를 잡는 그 부분인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쵸. 음,
뭐 찾다가 뭐 하나 나오긴 했는데 네. 이번에 이거 MDP 그거여가지고 좀 앞서간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지금이 뭔가 MDP로 넘어가야 되는 그 라인인 거 사실 같습니다. 이제 사실 뭔가 고정적인 상황에서는 뭐 아메리칸 이영 옵션도 보고 퍼스트 함드 밴딧도 다 사실 그 본 것 같아서 이게 계산은 뭔가 주어지면은 이제 사실 뭔가 할 수 있는 예제들은 거의 다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벨마 오퍼레이트를 이해하려면은 밸류 펑션 그 폴리시나 밸류 펑션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슬슬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MDP로 보고 있는데 약간은 걸리는 게 이거 밑에 보면 이게 그 이터레이션으로 하는 거다 보니 네. 그냥 뭐 한두 스텝 안 하고 치우면 될까요, 그냥? 네, 그래,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게 그 어떤 점화식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이 좀 뭔가 좀 신기한 것 같긴 하고요. 제 개인 생각에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내용적으로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이거 MDP 한번 참고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슬랙 링크도 올리긴 할 건데 그러니까 우선은 저도 그냥 대충 찝히는 거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벨만 오퍼레이터 해가지고 뭐 있길래 있는 거 하고 링크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 이걸로 또 다음에 같이 이야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